아시아 최대의 산업 자동화 전시회인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 전시회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되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는 스마트 팩토리관, AMX관, 한국 머신비전 산업관이 다채롭게 이제 펼쳐집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에 참관을 하시면 스마트 제조 구현에 필요한 제품, 솔루션, 기술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래의 제조 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올해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 전시에 참여하는 업체는 325개사가 참여하고요. 참관객 수는 약 3만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에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참관 부탁드립니다. 첨단을 비롯한 코엑스,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그리고 한국머신비전 산업협회 이렇게 4개의 공동 주관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 사전 붐업 웨비나를 개최를 합니다. 1시간 동안 개최되는 이 사전 붐업 웨비나는 정책을 담다, 신제품 신기술을 담다, 전시회 120%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 사전 붐업 웨비나 1편 정책을 담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을 담다 편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지난해 12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바 있고요. 오는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최근 정부는 3월 7일에 산업 부분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예, 오늘 정책을 담다 편에서는 한국산업진흥화협회의 김태환 부회장님을 모시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산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태환 상금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제가 앞서 이제 서두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온 경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이 워낙에 지금 화두이고,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이긴 하지만 좀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그 개념, 정의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이제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산업을 그렸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산업을 진흥화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두뇌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나죠. 그게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CPU나 메모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자라면서 학습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떤 판단 로직으로서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지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능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오감으로부터 오는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두뇌에 전달이 되면 두뇌에서는 그런 컴퓨팅 파워와 또 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결론은 다시 신체로부터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로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판단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산업을 진흥화한다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사람에 해당하는 산업, 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진흥화할 거냐 하는 부분은 먼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생성을 해야 되는 게 첫 단계고요. 그것을 여하이 잘 수집,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랄까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산업계에 피드백하는 그런 클로즈룹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산업은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데이터부터 빅데이터 AI, 그 다음에 제어 서비스하는 이 부분은 이제 가상에 해당하는 사이버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에 있어서 각 영역에 CPS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왼쪽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데이터 수집, 축적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가 현실 세계로 피드백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연결하는 IoT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해석과 또 필요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판단 고도화나 이제 자율제어까지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CPS는 제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산업 CPS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 의료 건강이나 하우스, 인프라, 또 팜 이런 것들이 모두 진흥화가 되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팜이 되겠죠. 제조에 있어서는 또 약간 특이한 부분이 공정도 있지만은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영역에 있어서 산업 진흥화를 하면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 하면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을 진흥화하고 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또 이들로부터 신산업을 창출하는 생태계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자, 법으로서 규정을 해서 촉진시키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산업 디지털 전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산업 데이터입니다. 네.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잘 생성해서 활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사실 이 산업의 쌀 또 원유라고 하는 산업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거를 이제 법에 저희가 담았고요. 또 하나는 또 각 기업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갖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산업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현행법으로는 산업 데이터 권리 규범이 없어서 어떤 기업들이 데이터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애로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조 공장의 어떤 소유주가 있을 것이고 또 설비를 갖고 있는 설비를 공급하는 또 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IT 기업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IT 기업도 있고 이런 경우에 과연 데이터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는 또 얼마만큼 배분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희가 곧 맞닥뜨리게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법안에 담았고요. 법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한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산업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를 포함한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추진 체계를 구성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산업 데이터 보호, 활용 보호 원칙이라든지 또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하는 전문 회사를 육성한다든지 산업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등의 산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이런 기술들 어떤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속하는 그런 선도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선도 사업이나 어떤 기술들을 넓게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산의 어떤 매개로서 협업지원센터를 둔다라든지 또 인력 양성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산업 디지털 관련된 기반 구축을 하는 것들을 산업촉진법이 담고 있습니다. 이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네. 꽤 됐죠. 예, 그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사실 뭐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산업진흥화로 이제 먼저 도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환 촉진법의 제정 경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시작은 2020년 7월에 대통령께서 그 한국판 뉴딜 중에 이제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곧 이어서 산업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또 이런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갖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법안을 통해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3개의 법안이 사실 발의가 됐더랬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안, 조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권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법안, 양금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3개의 법안이 계속해서 산중위를 통해서 검토가 되었고요. 7차례 어떤 계류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국회 통과를 했고 올 1월에 이제 공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산업진흥화협회가 이 촉진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들, 그리고 이제 부회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는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맡았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산업계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산업계의 어떤 수요를 파악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 초안 자체를 법무부인과 함께 작성을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의 후에는 국회 소위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의용 국회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 배포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산업계의 의견을 대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사실 법안은 대원칙 정도의 큰 틀의 의미만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에 이제 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작성 중에 있고 아울러서 산업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그 산업 데이터의 어떤 사용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촉진법이 공포가 되고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무엇이 또 달라진다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2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현행법상의 어떤 공백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산업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 공백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인 민법이라든지 저작권법이라든지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그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생성한 이런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권리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서 또 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산업 데이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적 물적의 어떤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이나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내게 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산업 데이터들이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공유를 통해서 더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 사항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할 거고요. 협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전국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산업 디지털 전문 기업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많은 혜택을 지금 드릴 예정입니다. 부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데이터 관련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아까 이제 쌀로 표현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조업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조 쪽에 이제 더욱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을 좀 놓고 봤을 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계는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주력 제조업들이 포진해 있고 또 IT가 강국인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이런 주력 제조 산업에 또 우리 ICT를 잘 접목해서 또 융합해서 그야말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제조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서비스화도 해야 되고 또 제조의 서비스화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품의 서비스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이제 선박 제조하는 이제 조선소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선박을 건조해서 팔기만 하는 건조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라든지 사업을 영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이 제품을 우선 먼저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갖다가 생성시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원격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커넥티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티드 제품은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군직 관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품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시스템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시스템 생태계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품의 서비스화와 신산업 창출이라고 하겠고요. 우리 제조의 서비스화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왼편에 보는 그림은 사실 어떤 개별 제조 공장의 스마트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내부를 보면 IT 영역과 OT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영역은 수평적 통합을 해야 되고요. 또 OT 영역을 통해서 이제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스마트 공장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뿐만 아니라 밸류 체인상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 간에도 사실 스마트화를 통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밸류 체인 전체 공정의 어떤 최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데이터 관점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계량적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이분은 사실 현대 경영학을 창시하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고 측정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고요. 사실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식스 시그마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포인트, 개인별 또는 조직별의 어떤 운영 지표를 잘 준비를 해서
또 이 운영 지표를 갖다가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화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이 데이터는 이제 IT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오는 OT 데이터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지표와 필요한 데이터셋을 잘 매핑해서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다면 일단은 가시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모이면 예측이 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도입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리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 표준화에 앞서서 이제 네네. 산업 데이터의 특성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업 데이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유통하는 전체 어떤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모두를 칭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 일반적인 IT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포함을 해서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어떤 시계열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적으로 올라오는 데이터 또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 데이터와는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더욱이 또 이 목적에 맞지 않는 데이터 수집은 그야말로 이제 낭비가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산업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나아가서는 어떻게 거래를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담고 있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권리 보호라든지 사용권,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배분할 거냐, 또 산업 데이터를 또 어떻게 표준화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거냐의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외부와 이제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보완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데이터는 뭐 꼭 표준화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표준화가 이제 또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관점에서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IT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OT 데이터,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표준화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은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데이터라고 했고요. 산업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산업 데이터를 갖다가 더 잘 활용하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또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고객은 만족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시작은 이제 산업 데이터 표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면서 요즘 또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탄소 중립입니다. 네. 탄소 중립과 산업 디지털 전환의 상관관계 어떻게 이제 좀 바라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탄소 중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은 저희가 20년 10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선언을 2050년도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신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든지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이라든지, 또 저희가 작년 9월에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공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14번째 법을 갖게 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여기 보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기술 혁신에는 10대 핵심 기술을 이미 이제 범부처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건물에 있어서 이제 효율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디지털화가 10대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탄소 중립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탄소를 산업부 입장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조 기업, 제조 공정이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탄소를 덜 배출하게 하는 그런 디지털화가 바로 디지털과 어떤 탄소 중립의 어떤 관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는 작년에 탄소 중립 엑스포를 최초로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 5월에는 2회 탄소 중립 엑스포를 킨텍스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상품 제품들을 갖다가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모토는 그린 바이 디지털입니다. 친환경을 이제 디지털로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오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협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앞으로 협회는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협회는 뭐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저희는 이제 산업진흥화 협회이다 보니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또 그걸 지원하는 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 다양한 산업계와 이제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사실은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관이나 어떤 한 업종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공공기업 연합회도 구성했고요. 산업 디지털 전환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전반의 어떤 협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또 향후는 국회에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이 플랫폼 기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세부적인 저희가 할 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법안에 담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행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이제 연대를 통해서 뭐 업종별 연대도 있고 저희 기술 연대도 있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또 협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협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잘 운영해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이제 올해부터 잘 준비를 해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업별, 기업별 어떤 디지털 전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준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그리고 앞에서 많이 강조드린 산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표준화라든지 또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갖다가 고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또 그 인력들을 고용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저희 협회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 산업진흥화협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 사전 부모 웨비나 1편 정책을 담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국 산업진흥화협회의 김태환 부회장님을 모시고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